드디어 혹시 형의 인생을 바꿔준 영화가 있어? 이 영화만큼은 꼭 봐라. 그런 게 있으면 추천 좀 해줘용. 후후. 사람은 누구나 정말 뜻밖의 어떤 우연의 계기로 인해서 인생이 확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영화인 것 같아요. 전 영화를 통해서 정말 큰 가르침을 얻어서 인생에 큰 반환점이 된 영화들이 있는데 이 댓글을 보고 나서 일단 저는 그냥 제일 먼저 이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오늘 제 인생을 바꿔준 세 가지의 영화를 소개해줄 텐데 바로 2007년에 미국에서 개봉했던 아담 샌들러 주연의 클릭이란 영화인데요. 근데 생각보다 이 영화를 추천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꼭 보세요. 누가 저한테 인생 영화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이 영화를 주저없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가 왜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냐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 가치관 자체를 바꿔버렸어요. 뭐 가족에 대한 사랑부터 해서 나의 삶의 태도, 자세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주인공 마이클은 건축가로 일하고 있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아빠인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기의 성공과 승진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나무집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캠핑 가기로 한 약속도 어기고 아들의 수영대회도 늦게 오고 또 부모님의 생일을 챙기는 것도 매우 귀찮아합니다. 한마디로 일상 속에서의 사소한 일들은 마이클에게 있어서 정말 시간 낭비이고 성가시고 귀찮은 일일 뿐인 거예요. 자기의 성공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다가 우연히 시간을 마음대로 스킵할 수 있는 이 마법의 리모컨을 이 모티라는 과학자로부터 선물 받게 돼요. 출근 시간도 스킵할 수 있고 와이프가 잔소리하는 것도 스킵할 수 있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것도 스킵할 수 있고 부모님의 생일도 맘만 먹으면 스킵을 할 수가 있어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성공에만 매달리는 마이클에게 있어서 이런 성가신 일들을 빨리 스킵할 수 있는 이 리모컨은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이렇게 일적인 거 외에 모든 걸 빠르게 일상의 모든 것을 스킵하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서 마이클은 승진도 하고 건축가로서 성공도 했지만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와이프에게는 다른 남자가 생겨버렸고 아들도 상태가 안 좋아지고 딸은 완전 날라리가 돼서 아빠한테 욕을 막 하고 아무튼 삶의 이 모든 게 엉망이 되었는데 마이클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왜냐? 이 사소한 일상의 모든 것을 스킵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가로서 성공했지만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죠. 더 큰 비극은 계속 스킵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리모컨으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봤을 때를 돌려봤는데 그때조차 마이클은 회사로 찾아온 아버지를 문전박대하고 내보냅니다. 근데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봤자 소용이 없죠. 이미 죽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리모컨을 준 모티라는 과학자는 사실 저승사자였는데 죽을 때가 되니까 마이클은 이 모티를 원망합니다. 왜 이딴 리모컨을 나에게 선물해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았느냐고. 근데 하지만 모티는 이렇게 말해요. 자네는 나를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인생을 빨리 감게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빨리 감게 하고 있진 않았나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한 10번 넘게 봤는데 볼 때마다 눈물 터집니다. 이 안구 건조증이 있는 분이거나 정말 시원하게 한번 울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 무조건 보시면 돼요. 자, 특히 마이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으로 돌아가서 멈춰있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장면하고 자기가 죽기 직전에 아들한테 달려가다가 넘어지면서 아들의 이름을 막 벤 이러면서 부르면서 죽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정말 눈물 터집니다. 손수건은 꼭 준비하시면서 보면 좋겠고 근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인생 최고의 영화로 꼽았느냐 제가 이 영화를 본 이후로 현재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황금 같은 시간인가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가족을 대하는 태도나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 정말 오늘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한번 흘러간 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하고 뻔한 메시지인데도 우리들은 그런 당연한 메시지를 잊고 살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가족들에게 얼마나 모질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나의 삶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게 한 영화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아버지의 행동들에 너무 실망한 것도 많았었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았어서 미워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마음이 조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저에게는 참 고마운 영화라고 해야겠죠. 근데 참 웃기는 게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래 아버지한테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까먹고 똑같이 하고 또 영화 보면 또 혼자 질질 짜면서 진짜 잘해야지 해놓고 또 그러고 그 인생의 전반적인 가치관을 바꿔보고 싶은 분들 특히 가족과의 갈등이 심한 분들이 보시면 꼭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20대 후반쯤 봤는데 그때 싱글이었을 때 그 느낌과 지금 40대 중반 되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는 이 영화는 그 느낌이 또 달라요. 과거보다 지금에서 보는 이 영화가 훨씬 더 감동적이고 가슴이 요동칩니다. 클릭 이 영화 정말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영화는 바로 2003년에
2014년에 개봉했던 짐 캐리 주연의 브루스 올마이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뭔가 노력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인생에 막막하다면 무조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기적은 누구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인데요. 제가 이 영화를 2007년도 20대 중반 때 미국에서 봤는데 그때 저는 사진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지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영어도 생각보다 안 늘고 돈도 항상 쪼들리면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고 자신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점점 하루하루 열정이 사라지고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신세 한탄만 하는 그런 비관적인 성격으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유행만 바라게 되고 기적만 바라게 되는, 갑자기 하루 사이에 영화가 뿅 하고 확 늘었으면 좋겠다. 오늘 산 복권이 1등 돼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면 좋겠다. 갑자기 보그 잡지나 플레이보이 잡지에서 나를 포토그래퍼로 픽업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기적만 바라면서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던 때였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되었고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런 강한 동기부여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 영화가 짐 캐리 영화고 이 포스터를 봐도 그냥 전형적인 미국의 B급 코미디구나 라면서 가볍게 봤는데 영화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 좀 약간 유치한 코미디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영화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짐 캐리는 평범한 지방 방송국의 리포터인데요. 매사에 모든 게 불평불만이고 남탓만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뉴스 앵커를 하고 싶은데 맨날 별 볼 일 없는 취재거리만 나가는 것도 불만이고, 이 방송국에서 쫓겨나게 돼서 집으로 오는 길에 갱스터들에게 두들겨 맞고 차도 망가지고, 이렇게 뭐를 하는 것마다 다 일이 엉망이 되니까 하늘을 향해서 이 모든 게 신 당신 때문이라고 막 욕하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삐삐가 와서 전화 받고 갔더니 그 건물에서 모건 프리만을 만나게 돼요. 그 모건 프리만은 짐 캐리가 그렇게 욕을 했던 신이에요. 신은 짐 캐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신의 능력을 주겠다. 너가 나 대신에 신의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두들겨 팼던 갱스터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능력이 있던 앵커를 몰아내고 자기가 뉴스 앵커가 되고, 또 누구를 쉽게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다 보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개판돼 버려요.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건 내가 아무리 원하는 걸 얻게 되고 누군가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진정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공허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나서 짐 캐리는 다시 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모건 프리만이 했던 대사는 지금도 저의 멘토가 되었는데, 어린 미혼모가 아이들의 축구 시합을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바로 기적이다. 그리고 10대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고 나서 학업에 열중한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기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나에게 언제나 기도만 하고 소원만 빈다. 기적을 보고 싶다면 자네 스스로 한번 만들어봐라. 저는 그 대사에서 머리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일하는 시간 빼고는 항상 이어폰으로 영어 방송 듣고 있었고, 이 한국 애들 말고 미국 애들하고 놀기 시작했고,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 영어 문장 10개씩 암기를 하고 매일매일 써먹다 보니까 1년, 2년 뒤에 저의 영어 실력은 정말 엄청나게 늘었었고, 그러니까 맨날 돈이 없다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낮에는 사진 일도 열심히 하면서 밤에도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러니까 힘들었던 미국 생활을 씩씩하게 버텨내고 이겨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이 환경 탓, 남 탓, 신세 한탄만 하는 건 정말 시간 낭비라는 걸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제일 짜증났던 게,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 와서 영어를 완벽하게 했던 한인 2세들 1.5세를 보면서 좀 화가 났거든요. 아니 쟤들은 진짜 운 좋게 부모님이 옛날부터 미국에 와서 저렇게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왜 그런 경험을 못해서 이렇게 영어 때문에 힘들어야 하나. 근데 사실 내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혹시 지금 매사에 남 탓, 환경 탓만 하면서 자기를 비관하고 있거나 삶이 너무 힘들고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다면요, 꼭 한번 이 영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번째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옛날 영화라서.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다음 봤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학교를 복학하긴 했지만 전공하고 있던 사진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그러니까 열정도 없이 과제하면서 학업생활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반복되는 나날 속에 계속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야 되나, 원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따분하게 살아가는 건가 하면서 인생의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내 인생이 별로 기대가 안 되는,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비디오를 빌리게 된 게 바로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이 영화였고, 이 영화는 진짜 저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줍니다. 열정도 없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보내던 23살
복학생을 미국 LA로 가게 만든 그런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빌 머레이는 지방 방송국의 캐스터인데 우연히 그라운드 허그 데이라는 지역 축제를 취재하러 갔다가 하루하루가 무한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저주에 빠지게 돼요. 제 기억에 그 영화 속의 하루가 2월 2일인데 자고 나서 일어나면은 2월 3일이 돼야 되는데 계속 2월 2일인 거야. 누구와 잠자리를 가져도 또 똑같이 2월 2일이고 뭘 해도 그냥 다음날이 반복되는, 주인공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웃긴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반복되니까 주인공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계속 자살합니다. 총으로 자살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감전돼서 자살해도 또 똑같이 2월 2일인 거야. 그래서 주인공은 어느 날부터 뭔가를 깨닫고 그 일상 속에서 세상을 다르게 보는 방법을 찾게 돼요. 주변의 마을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매일매일이 반복되니까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미리 달려가서 누가 다치기 전에 구해주기도 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에게 음식을 사주기도 하고 하루하루 의미 없게 보내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고 조각도 배우기 시작해서 나중에 엄청난 실력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조각가가 돼요. 영화 속에서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인 장면은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자를 따뜻한 식당으로 데려가서 매일같이 음식을 사주었는데 근데 마침 그날이 그 노숙자의 인생 마지막 날인 거예요. 주인공은 그 노숙자가 그날 죽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정말 잘해줘요. 죽지 말라고. 병원에도 데려가고 옷도 사주고 음식도 사주면서 돌보지만은 어떻게 해도 그 노숙자는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정말 의미가 없고 무료한 그날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날인 거잖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엄청나게 큰 울림을 받았어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해야겠구나. 그리고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된 게 그때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학교 생활하고 전공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푼돈이나 모으면서 모은 돈으로 옷이나 사고 여행이나 가고 그렇게 의미 없이 꿈도 없이 살아온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사진을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찍으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했고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알아보고 하고 결국엔 나중에 갔었고 좀 그런 지겹고 뻔하고 반복되던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동기부여도 바로 그 영화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둘째가 태어나면서 목소리를 그만두고 계속 육아만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고 그럴 때 그래도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도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무작정 시작한 게 바로 유튜브였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인생에 더 재미있고 윤택하게 된 계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꼭 보시면서 수없이 반복되는 하루 또 의미 없게 느껴지는 그 하루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의 블랙홀이란 영화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처음으로 가장 큰 동기부여를 준 영화였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의미 없이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고 계신다면요 반드시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